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트워크 매거진입니다. 이 서울시가 광화문 광장을 확대하는 재조정안을 발표했다가 지난 9월에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었는데요. 이 광장 인근 주민들과 행정안전부가 강하게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주민 상인들과 대화를 나누며 돌파구 찾기에 직접 나섰습니다. 유성현 기자입니다. 광화문 인근에 있는 삼청동입니다. 삼청동 상인들은 광화문 광장 재조성 사업을 걱정합니다. 삼청동을 찾는 사람들의 발길이 줄어들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더 넓어지면서 집회가 더 많아져서 오히려 또 이쪽 상권에 또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나 그런 부분도 있는데. 상인들의 반대가 크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직접 만남에 나섰습니다. 시민들과 소통하며 광장 재조성 방안을 협의하겠다는 의지입니다. 광화문 광장이 조성되기 때문에 근데 더 그거다 또 배를 확장한다니까 또 차도도 우회시키고 한다니까 삼청동 사람은 죽으라는 걸 마찬가지다. 말씀들을 직접 한번 들어보자 이런 취지에서 나왔고요. 박 시장은 어제 종로구청 한우리홀에서 합동 현장 토론회를 연대 이어 오는 7일 광화문 광장 시민위원회와 시민단체, 외부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이는 2차 토론회에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광장 재조성을 서두르지 않고 전문가 의견과 시민 의견을 수렴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유성현입니다. 네, 요즘 전동 킥보드를 타는 분들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 작은 크기지만 모터가 달려서 자전거보다도 더 손쉽게 이동할 수 있는 게 큰 장점인데요. 특히 이제는 자전거 도로에서도 탈 수 있게 되면서 더욱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 경기도 동탄 신도시에서는 공유 전동 킥보드도 배치됐습니다. 김승동 기자입니다. 아파트가 밀집한 동탄 이 신도시입니다. 단지 주변 1차선 도로가 많아 출퇴근 시간 교통체증이 심각합니다. 경기도는 주민 편의를 위해 아파트 단지 주변 11곳에 공유 전동 킥보드 400대를 배치했습니다. 버스가 이렇게 흔하지 않아서 또 기다리는 시간도 있는데 그런 시간도 절약되고 이렇게 안정감도 있는 편이고 그래서.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있는 곳은 청계중앙공원에서 동탄역까지 3.7km 구간입니다. 자동차 운전면허를 가진 만 18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에서 고고싱 앱을 다운받으면 됩니다. 요금은 최초 5분에 850원이고 1분마다 100원이 추가됩니다. 원래 도로교통법상 전동 킥보드는 125cc 이하 중소형 이륜차로 분류돼 보도와 자전거 도로에서 주행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 심의에서 규제 적용을 면제받아 자전거 도로에서만 주행이 허용됐습니다. 현실 생활과 많이 동떨어진 이런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경기도는 올해까지 시범 운영한 뒤 내년부터 구간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TV조선 김승돈입니다. 이 가을이 깊어지면서 곳곳에서 가을꽃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 경남 마산에서는 국화 축제가 한창이고 이 섬 전체가 가을꽃으로 물든 거제에서는 국내 최대 규모의 방구형 유리온실이 첫 선을 보였습니다. 이 가을꽃 향기가 가득한 그곳을 이성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바닷가 항구가 알록달록한 국화로 물들었습니다. 마산항 개항 120주년을 기념해 배 모습을 한 초대형 국화 작품이 눈에 띕니다. 규모도 생각보다 크고 꽃도 되게 이쁘고 여자친구랑 같이 와서 사진도 이쁘게 찍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뿌리에서 1,500송이 넘게 핀 다륜 대작도 자태를 뽐냅니다. 우리나라 국화 10회지인 창원시 마산에서 열리고 있는 국화 축제입니다. 큰 작품들이 많아서 볼 수 있는 것들이 많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야간에는 이 바다와 함께하는 유등도 있습니다. 경남 거제에서는 반구형 유리온실이 첫 선을 보였습니다. 내년 정식 개장을 앞두고 거제 섬꽃 축제 기간 임시 개장했습니다. 거제 정글돔은 야자와 고무나무 등 열대식물 300여 종, 약 10,000주를 심어놓은 국내에서 가장 큰 유리온실입니다. 열대 지방에서 피는 꽃과 수령 300년이 넘은 나무 등 희귀한 열대식물이 관광객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외국 가서 이렇게 보는 것보다 거제도 국내에서 거제에서 유일하게 있다는 게 굉장히 자랑스럽고요. 좋아요. 거제는 최근 전남 완도와 더불어
국립남대수목원 예정지로 확정됐습니다. 지자체는 조선업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생태 관광 산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자연과 그리고 산림과 생태 그리고 열대 식물을 구경하고자 하는 많은 관광객들을 끌어모을 수 있는 소중한 자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제시는 연간 관광객 1,000만 명을 목표로 관광 인프라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네, 네트워크 매거진 로컬 기획 지역을 지킨 사람들. 오늘은 그 8번째 순서로 이 전통 한지 제조 기법을 이용해서 폐 종이를 새 종이로 만드는 전북 전주의 협동조합 온리를 소개합니다. 박건우 기자입니다. 상가를 돌며 비닐봉지에 담긴 파지를 수거합니다. 파지를 물에 불린 뒤 채로 얇게 떠서 말리면 폐종이가 새종이로 다시 태어납니다. 폐지 재활용에 전통 한지 제작 방식을 활용했습니다. 전주의 사회적 기업인 협동조합 온리가 개발한 폐지 재활용 사업입니다. 그 파쇄종이와 전주의 한지 전통과 업사이클링 같이 결합한 사회적 경제 방식의 비즈니스 모델을 이제 고민을 하면서 이런 제품을 지금 구상을 하게 된 거죠. 김명진 이사장은 종이 안에 채소 씨앗을 심는 이색 종이 카드도 만들었습니다. 친환경 소재를 이용해 모든 과정을 손으로 만들기 때문에 한 장을 만드는데 3주가 걸립니다. 카드에 물을 주고 나흘 정도 지나면 종이 카드에서 파릇파릇한 새싹이 돋아납니다. 종이에서 식물이 자란다는 것도 신기할 것 같고 새싹을 보는 것도 예쁠 것 같아요. 당나무로 만드는 한지는 1000년 넘게 이어진 우리나라 전통 종입니다. 비단은 500년, 한지는 1000년을 간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전통 한지는 우수성을 인정받아 왔습니다. 오래 보존될 수 있다는 그런 최고의 장점, 그리고 예전부터 문화재라든지 아니면 자연 친화적인 어떤 제품들과 호환성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서양식 종이와 일본식 제지법이 퍼지면서 전통 한지 산업은 침체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전주는 전국의 한지 생산량 가운데 80%를 차지합니다. 김명진 이사장은 전주 전통 한지의 명맥을 잇고 환경도 보존하기 위해 지난 2012년부터 재활용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고유의 문화들이나 그런 자원들이 굉장히 좀 창발적으로 새로운 형태의 모습으로 다가가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들을 계속 했었고요. 협동조합 온리 김명진 이사장은 앞으로 전통 한지 제조 방식으로 만드는 친환경 종이 생산과 판매를 늘리고 해외 수출도 이루기 위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네, 네트워크 초대석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전해드린 대로 3일 후면 충북 청주에서 세계 삼보 선수권 대회가 열립니다. 이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이 대회를 개최하기까지는 대회장을 맡은 송경식 CJ 회장의 역할이 컸습니다. 이 손 회장을 만나서 자세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그 충북 청주에서 이제 삼보 세계 선수권 대회가 열려서 이거 준비로 더욱 바쁘실 텐데 아무래도 삼보가 아직 한국에서는 좀 생소한 스포츠입니다. 그래서 삼보가 어떤 스포츠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러시아의 네. 무술에 해당되는 것인데 네. 한국에 태권도가 있듯이 예. 또 러시아에는 이 삼보가 있습니다. 이 삼보라 하는 말은 그 무술이라 하는 그런 의미가 좀 내포되어 있는 네네. 러시아 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한국에서는 아직 좀 생소한 스포츠인데 회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다가 이제 삼보랑 인연을 맺게 되셨는지. 내가 저 한러 친선협회 회장이기 때문에 우리 삼보가 여기 와서 운동을 시작을 하신다고 해서 그래서 내가 조금 대회장을 맡아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어서 좀 삼보가 기반을 확립할 때 좀 일조가 좀 돼드릴까 해서 맡았습니다. 네.
예, 말씀하신 대로 러시아 스포츠다 보니까 이 푸틴 대통령이 또 삼보 선수 출신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번에 대회 성공을 위해서 메시지도 보낸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푸틴 대통령의 관심이 상당히 높은 겁니까 이게? 예, 푸틴 대통령은 관심이 많고 네. 러시아 삼보 연맹 회장 이 세스타코프 씨라고 있는데 네네. 그분하고 어릴 때부터 삼보 운동을 같이 했습니다. 둘이 아주 친한 사이입니다. 예. 그리고 러시아 연맹의 네. 명예회장이고 네네. 이 푸틴이 네. 그래서 또 푸틴이 이 잘 노력을 많이 해줘서 삼보가 아세안 게임에 들어갔고 네. 그래서 또 다음 올림픽에서도 네. 뭐 후보 종목으로 네네. 해서 좀 심사를 받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 대회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뭐 러시아에 또 어떤 도움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게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대회 유치는 우리 저 문 회장이 열심히 해가지고 네. 또 세스타코프 회장을 잘 설득을 하고 해서 유치를 해주셨습니다. 푸틴 대통령도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 삼보 세계 선수권 대회를 한국에서 개최한 이 계기로 뭐 이게 한러 관계에도 좀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걸로 보십니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네네. 푸틴 대통령이 원래 삼보를 좋아하니까 네. 우리가 또 삼보를 또 선수권 대회까지 주최하고 하니까 네. 매우 그분도 기쁘게 생각하고 네네.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대회가 얼마 남지 않아서 막바지 준비가 진행되고 있을 텐데 뭐 준비가 어떻게 되고 있으신지. 뭐 러시아 측에서 준비위원들이 와가지고 장소 점검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을 다 했고 아마 곧 또 더 많은 숫자의 준비 팀들이 오는 모양입니다. 네네. 그래서 하기 때문에 러시아가 뭐 상당히 많이 기여를 했습니다. 세계 선수권 대회인 만큼 또 러시아가 더 관심을 갖고 네네. 거들어 줘야 되지만은 또 우리 기대 이상으로 많이 러시아가 도와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러시아에서 전문 요원들이 다 오고 네. 또 셰스타코프 회장도 오실 예정으로 있고 네네. 그렇습니다. 그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아시안 게임 정식 종목이 됐고 올림픽 예비 종목으로도 채택이 됐는데 뭐 이렇게 이제 삼보가 세계적인 스포츠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좀 더 이제 삼보가 널리 퍼지면 좋을 텐데 그걸 위해서 어떤 뭐 혹시 계획을 갖고 계신지. 지금 이제 선수권 대회를 개최하는 것 자체도 네네. 우리 삼보를 글로벌화, 세계화 하려는 네네. 그 일환이죠. 네. 그래서 지금 삼보가 이번에 오는 것도 75개국인가 오고 많이 옵니다. 네네네. 그래서 전에 뭐 대회를 했을 때도 보통 한 8, 90개국 오고 했는데 삼보를 하는 나라도 많습니다. 그 삼보 세계 선수권대 이번에 대회장으로서 뭐 이제 국민 여러분들께 뭐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 선수권 대회를 계기로 해서 네네. 삼보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인식이 네. 좀 새로워지고 네. 이해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원하고 네네. 또 삼보가 가입 회원국이 네네. 뭐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이 삼보를 통해서 서로 국제 외교도 되는 것이고 네네. 또 이거를 통해서 또 삼보의 종주국은 러시아 아닙니까? 네네. 그 러시아와도 또 좋은 관계로 그렇게 가는데 큰 기여를 하리라고 봅니다. 네. 또 러시아에 여러 주변 국가가 있는데 뭐 키르기스탄, 카자흐스탄 네. 또 여러 나라가 있는데 우즈베키스탄 네네. 그런 나라도 모두 삼보를 굉장히 큰 운동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마 이것을 큰 운동으로 해서 합나면 좋은 그 성과가 있고 네. 우리 대한민국도 좀 삼보 운동에 네네. 매우 좀 두각을 나타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경청 회장으로 계시니까 이 한국 경제에 대해서 혹시 고견 한 말씀만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뭐 어떻게든지 해서 우리 많은 기업들이 좀 그 투자를 많이 하는 네. 막 그런 그 시대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이 건강에 더욱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